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객체 중에서 바로 표 객체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표 만들기와 서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은요. 첫 번째로 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표의 레이아웃과 그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의 색이나 또는 테두리를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표 디자인 변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새 프리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보통 새 프리젠테이션을 열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나와 있는 이걸 바로 우리가 제목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만드시려면 이 슬라이드는 불편하므로 레이아웃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홈 탭에 오시면은 우리가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슬라이드 그룹으로 갔습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에 레이아웃 보이시죠? 바로 이 레이아웃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첫 번째로 표 만들기 할 때 사용하실 게 여기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입니다. 찾으셨나요? 저와 같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는 제목들과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슬라이드가 보이실 건데요. 이때 제목에는 클릭하셔서 표 만들기 연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에 클릭하시고요. 천천히 표 만들기 연습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입력 다 끝나셨습니까? 이때 아래에 있는 내용틀에 오시면은 이 가운데 8개의 약간 흐릿한 단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단추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첫 번째가 바로 표객체를 삽입할 수 있는 표삽입 아이콘이고요. 그 두 번째가 차트, 스마트 아트, 그리고 그림, 멀티 비디오, 마지막으로 아이콘 삽입까지 이렇게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 객체들을 넣을 수 있는 아이콘 삽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 삽입, 표를 삽입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표 삽입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창이 하나 나타났지요? 표의 행개수와 열개수를 지정해주는 창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입력을 할 때 행 먼저, 열 먼저인데 파워포인트는 외국계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항상 열행으로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열개수의 5를 행개수에도 5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때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로 1을 지우고 5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클릭으로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클릭으로 이렇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열개수 5, 행개수 5로 맞춰 주셨습니까?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5줄에 5칸으로, 즉 5행에 5열로 된 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위쪽에 표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이 나오고 그 아래 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의 크기가 이렇게 위쪽에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죠? 표 크기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표를 선택하시고 나시면은 표의 모서리 쪽부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란 크기 조절점이 나옵니다. 이 크기 조절에 마우스 딱 대시고요. 이때 바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 조절 되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를 놓고요.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형이나 그림 개체 크기 조절과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크기 조절까지 해 보셨나요? 아까 우리가 몇 행 몇 열의 표를 만드셨죠? 그렇죠. 5행에 5열의 표를 여기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니까 제가 잘못한 게요. 위에 열을 7개를 만들고 행을 6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만드는 거예요.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표 외곽선에서 클릭합니다. 이때 보시면은 표를 잡으실 때 외곽선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잡힐 경우가 있으니까요. 먼저 표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표 안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파란 선 보이시죠? 이 파란 선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표 전체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 안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 외곽선 보이시죠? 네 방향 화살표가 되었을 때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는 사라지고 원래 내용 틀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표삽입 아이콘 기억나시지요? 이 표삽입 아이콘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요. 열 개수를 저처럼 7로 하시고요. 행 개수를 여기에다가 6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6 다 입력하셨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십니다. 아래쪽에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따라서 이렇게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또는 기존 수업 때 제가 사용했던 레이아웃이 바로 레이아웃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빈 화면이었죠.
레이아웃에서 클릭, 이번에는 비화면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 아이콘이 들어있는 그 어떤 틀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표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으시겠죠.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에 표를 삽입하실 때는 그럴 때는요. 바로 당연히 삽입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삽입에서 클릭 아래쪽에 표 삽입 글씨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찾으시면 되시고요. 이때 표라는 단추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모양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표 삽입 보이시죠? 이 메뉴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간단한 몇 개의 크기가 안 되는 것은 이 표 삽입을 쓰시고요. 그리고 직접 숫자가 편하다 하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표 삽입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 곱하기 3의 표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표 삽입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를 대시는 겁니다. 그냥 마우스만 올리시고 손가락으로는 어떠한 동작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이렇게 살짝 움직이셔서 3 곱하기 3표 하고 나오시죠? 지금 원래는 이 사각형들이 검정색 선이었는데 제가 움직이는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원하는 크기가 되시잖아요. 주황색으로.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3 곱하기 3의 표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삽입에 표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칸에 두 줄에 5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개 선택 다 되셨습니까? 저처럼 살짝 이렇게 두 개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오른쪽으로 5칸 가시면 위쪽에 5 곱하기 2표라고 나오시죠?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사각형 위에서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표가 또 만들어졌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표 위치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겹쳐서 나왔습니다. 표 선택하겠습니다. 안에다가 클릭하시면 이 외곽선 파란 선이 된다라고 했죠?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이동이랄지 또는 삭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표 2개가 만들어지셨죠? 삭제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딜리트, 그 다음에 딜리트.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웨덴, OECD 국가들의 점수 평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가 이것을 파워포인트에 하나 그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삽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표의 칸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칸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표는 4열로 되어 있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넷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숫자를 센 것처럼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열 사행짜리 표를 만드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제 화면을 보시면서 빈 슬라이드에 이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만들겠습니다. 삽입에서 클릭하시면 여기 표 있지요? 이번에는 위쪽에 사각형을 쓰지 않고 바로 표 삽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표 삽입 찾으셨나요?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표를 삽입하겠다는 창이 나오죠? 열기 수는 제가 여기에서 4로 조절하겠습니다. 기본이 5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한 칸 내려야 되겠죠? 행개수도 4로 하겠습니다. 기본이 2로 되어 있으므로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2번 눌러서 이렇게 맞춰 주어야 되겠죠? 자, 확인 누르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4 곱하기 4의 표가 완성이 됩니다. 위에 선을 잡으시고요. 혹시 바로 잡기가 힘드시다면 안에다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그리고 색깔이 없는 또는 색깔이 연한 아래쪽을 클릭하셔도 선택이 좀 더 용이합니다. 살짝 내려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아랫선 보이시죠? 아랫선에 있는 동그란 점이 크기 조절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왼쪽과 오른쪽도 원하신다면 이렇게 크기 조절을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이제 표 다 만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표 삽입이 끝났으면 이제 표의 레이아웃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레이아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표 도구의 두 번째 레이아웃 보이시죠? 즉 표의 행 높이랄지 열 넓이 등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안에 들어간 텍스트의 위치랄지 그렇지 않으시면은 얘를 병합한달지 분할한달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 곱하기 4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넣고자 하는 행의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놓으신 다음에 표도구의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행 및 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이렇게 표의 제일 밑에 행에다가 클릭하셔서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 행 및 열에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표의 행과 열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행을 삽입하고 싶다면은 위에 삽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삽입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래쪽에다가 행을 삽입하고 싶으시다면 커서 놓으시고 아래에 삽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커서 놓으신 곳이 기준이 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두 번째 열에 놨으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행과 열을 쉽게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행과 열을 삭제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삭제하고자 하는 행이나 열에 이렇게 커서를 놓으시고요.
방금 보셨던 행민열 그룹 있지요? 이 왼쪽에 보시면 삭제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삭제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삭제해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곳에 열 삭제, 행 삭제, 그리고 아까 우리는 표 삭제 하실 때 여기 있는 선을 클릭하셔서 삭제를 하셨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안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바로 표 삭제만 누르면 전체적으로 표를 삭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4 곱하기 4로 다시 만들게요. 안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열 삭제 한 번, 다시 한번, 두 번 했습니다. 커서 안에 놓으시고요. 삭제해서 행삭제, 다시 한번 행삭제 하시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4 곱하기 4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행삭제, 열삭제 오른쪽에는 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병합이라는 것은 바로 표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칸을, 우리가 보통 한글에서는 이걸 칸이라고 하지만은 파워포인트에서는 셀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묶는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3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1개로 바꾸려고 할 때는 저처럼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위쪽에 병합 보이시죠? 병합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분할 보이십니까? 분할해서 클릭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커서가 놓인 이 칸에 대해서 열을 몇 개로 나눌 건지 행을 몇 개로 나눌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셀 분할창이 나옵니다. 열은 나누시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1로 숫자를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변경을 했습니다. 행은 원래대로 3개로 나누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열개수에는 1을, 행개수에는 3을 넣으셨나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분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 높이와 열 넓이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행 높이와 열 넓이를 변경하실 때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선들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한글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선 보이시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교차점을 잡지 마시고 일반로가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저처럼 마우스를 대시면은 이렇게 위아래 향하는 화살표가 생기고요. 이걸 위로 쭉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면은 행 높이가 낮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아래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부분의 행 높이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려서 이렇게 행 높이를 첫 번째 행은 조금 낮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넓이를 조절하실 때는요. 교차점보다는 이렇게 한 줄이 있는 이 부분을 잡으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 편리하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되었죠. 이것을 왼쪽으로 쭉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넓이가 조절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넓이가 조절이 되면서 첫 번째 열의 넓이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열의 넓이는 넓어졌는데 우리가 한국, 스웨덴, OECD 평균 이 세 칸은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넓이가 같은 넓이면 좋겠죠? 이럴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세 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방금 안에 있는 부분은 마우스 드래그로 블럭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열만 블럭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표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찾으셨나요? 표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셀 크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높이 같게 혹은 열넓이 같게라는 명령 단추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 열의 열넓이를 바꾸셔야 되니까 여기 두 번째 열넓이 같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열넓이도 조절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표의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만든 후 디자인보다는 먼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내가 원하는 행 및 열의 크기가 맞는지, 모양이 병합돼야 되는지, 더 분할돼야 되는지, 그리고 줄 간격과 또는 열 넓이를 행 높이를 바꾸셨을 때 그것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살피셔가지고서요. 바로 레이아웃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셀에서 셀로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일일이 마우스 클릭하셔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이제 왼쪽에 첫 번째 칸에 와서 읽기, 수학, 과학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들도 제 화면을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화면에는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그냥 열어놓은 거고요.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위에 있는 표는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표가 지워졌어도요. 여러분 아래쪽에 제가 입력을 해놨으므로 이 값을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다 끝나셨나요? 표를 이동시키고 서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이동하실 때 이 표 안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요. 외곽선을 잡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면은 텍스트가 정가운데로 위치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상단에 배치가 됩니다. 이왕이면 한가운데 왔으면 좋겠죠? 저랑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표를 블럭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외곽선을 잡아서 전체 선택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아까 작업했던 레이아웃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번에는 중간에 맞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 여기 맞춤의 왼쪽에 보시면 총 6개의 단추가 있는데요. 이 6개가 바로 정렬 또는 맞춤 단추들입니다. 위에 있는 이 3개의 단추는 가로에 대해서 맞춤을 하시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 3개의 버튼은 세로에 대해서 맞춤을 하시는 건데 가로에 대해서 가운데로 하시려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가운데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셀의 중간으로 하시려면은 여기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간으로 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의 서식을 바꿔보겠습니다. 표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여기 표도구의 레이아웃을 살펴보셨는데요. 그 왼쪽의 디자인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미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진한 파란색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줄무늬 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로 바꾸고 싶다 하신다면은 디자인에서 그 아래쪽에 표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 스타일에서는 파워포인트가 제공해주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직접 제가 이 셀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음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하나하나의 줄 보이시죠? 이걸 바꾸는 게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형이나 그림에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주실 때는 이 효과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러분 저처럼요. 표 스타일에서 바로 위 자세히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다시피 다양한 표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만 대시면은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하면서 변경되는 것이 아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보셨을 때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밝게 부분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밝은 스타일 2번에 보시면은 가운데는 선이 없는 줄무늬 계열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제일 마지막에 초록색 계열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쉽게 표를 변경하실 수가 있죠. 제가 여기에는 음영이 들어갔는데 이곳에도 음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바로 이 세 셀만 선택을 해볼까요? 읽기부터 과학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표도구 디자인에서 오른쪽에 음영 보이십니까? 음영을 클릭한 다음에 초록색 계열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클릭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계열로 색깔을 주시면은 좀 더 이쁩니다. 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다가도요, 우리가 선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에는 선을 주지 않더라도 이 내부에 점선으로 한번 선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합니다. 테두리를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 그리기에서 테두리의 종류와 두께와 그리고 색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에 테두리 그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의 종류와 두께와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테두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여기 보시는 테두리 종류에서 이런 점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께 보이시죠? 좀 더 가는 0.75pt를 클릭하겠습니다. 펜색 보이십니까? 진한 초록색, 녹색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가장 진한 녹색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원하는 선의 스타일을 여기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테두리 보이시죠? 이걸 누르지 마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네 번째 안쪽 테두리라고 보이신가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안쪽에만 제가 선택했던 테두리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이 밑에 선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선, 아래선과 오른쪽 선, 그리고 외곽선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두껍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전체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에서 갈까요? 오른쪽에 테두리 그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실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이번에는 3pt로 변경을 할게요. 3pt입니다. 펜색은 여전히 가장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표 스타일의 테두리로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바깥쪽 테두리 보이십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오른쪽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3pt의 두꺼운 녹색 선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행만 선택한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두리에 가셔서만 바깥쪽 테두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영역 지정하셔서 이렇게 테두리에서만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테두리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행을 영역 지정합니다. 효과에서 클릭하세요. 그러시면 여기에 셀 입체 효과라고 보이십니까? 평범했던 이 윗부분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효과에서 셀 입체 효과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대주시면은 약간의 볼륨감이 생기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이신가요? 이걸 주실 땐 항상 이렇게 주고자 하는 셀들의 색을 진하게 주셔야지만 효과를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열의 두 번째 있는 부드럽게 둥글리기라는 효과를 클릭하겠습니다. 효과에서 클릭합니다. 그림자 있으시죠? 이렇게 되시면 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사해 보시면 이렇게 표가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근접 반사의 터치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은 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표 안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들의 서식은요. 바로
저처럼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요.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글꼴 보이시죠? 이 글꼴 서식을 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한꺼번에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꼴 중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마음에 드는 글꼴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물론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예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저는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표도구의 레이아웃과 표도구의 디자인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표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